지구 반대편에 있는 조그만 나라 하나가 세계 최강이라는 초강대국 미국을 상대로 10년 넘게 싸운 끝에 결국 미국이 철수했습니다. 아니, 미국이 도망쳤다고요? 그 전쟁의 이름은 바로 베트남 전쟁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오해합니다. 미국이 어느 날 갑자기 야, 베트남 너희는 공산화되면 안 돼. 이러면서 막무가내로 개입한 줄 안다고요. 근데 전쟁이란 게 그렇지 않습니다. 씨앗이 있고 싹이 트고 폭발하는 거예요. 자, 그럼 씨앗부터 보러 갑시다. 19세기 베트남은 꽤 잘 살고 있었어요. 농사 짓고 불교 믿고 나름 독자적인 문화도 있었죠. 근데 느닷없이 프랑스가 들이닥칩니다. 그 시절 유럽은 땅 따먹기 게임에 미쳐 있었거든요. 오, 여기 베트남 땅 괜찮네? 자, 여긴 이제 우리 거임. 그러고선 신식 무기로 쓸어버립니다. 그리고는 식민지로 만들어버리죠. 베트남 입장에서는 갑분싸죠. 그렇게 수십 년 동안 프랑스 식민지로 살던 베트남. 그 와중에 한 남자가 등장합니다. 그 이름 바로 호치민. 우리가 왜 프랑스한테 굽혀야 되나? 이제 우리 힘으로 나라 세우자. 이 호치민 아저씨 공산주의의 영향을 받긴 했지만 무엇보다 애국심 하나는 끝장나게 강했어요. 그리고 때마침 기회가 옵니다. 자, 1940년 유럽에서는 히틀러가 난리였죠. 독일이 프랑스를 점령해버리면서 프랑스 본국이 베트남 신경 쓸 여유가 없어진 거예요. 기회가 왔다. 그래서 바로 베트남 독립을 선언합니다. 이름도 거창하게 베트남 민주공화국. 물론 프랑스가 가만히 있을 리 없죠. 전쟁 끝나자마자 베트남 다시 점령하려고 쳐들어옵니다. 근데 이번엔 다릅니다. 호치민의 베트남은 이미 단단히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프랑스랑 전쟁합니다. 제1차 인도차이나 전쟁이라고 불러요. 사실 처음엔 프랑스가 밀어붙였습니다. 근데 정글에서 싸우는 게 장난이 아니거든요. 밤이 되면 튀어나와서 슥 공격하고 사라지고. 베트남은 게릴라전의 달인이었어요. 결국 1954년 디엠비엠프 전투에서 프랑스가 완전히 털립니다. 프랑스는 그렇게 굴욕적인 패배를 안고 물러나죠. 자, 전쟁 끝났으니 평화가 오나 했더니 또 문제가 생깁니다. 1954년 제네바에서 협정을 맺는데 이게 아주 희한하게 끝납니다. 일단 베트남을 북쪽과 남쪽으로 나눈 후 2년 뒤에 총선거로 통일하자. 그리고 북쪽엔 호치민의 공산 세력, 남쪽엔 프랑스 영향의 자본주의 세력이 자리를 잡습니다. 시간이 흐릅니다. 1956년 총선거 할 타이밍이죠. 근데 남쪽에서 말합니다. 우리 선거 안 해. 왜냐고요? 북베트남이 이길 게 뻔했거든요. 호치민은 독립운동의 상징이었고 당시 민심도 북쪽에 더 우호적이었으니까요. 그래서 남베트남은 선거 거부. 이로써 분단은 고착화되고 북베트남은 단단히 화가 납니다. 자, 이쯤에서 미국이 튀어나옵니다. 주에 그 당시 미국은 공산주의에 알레르기가 있었거든요. 베트남이 공산화되면 라오스, 캄보디아, 태국 다 넘어갈 수도 있다고 본 거죠. 그래서 미국은 결심합니다. 남베트남을 전폭 지원하자. 미국은 남베트남을 위해 돈을 붓기 시작합니다. 무기, 보급품, 경제 지원 뭐든 줬어요. 근데 문제가 생깁니다. 남베트남 정부 너무 못합니다. 너무너무 부패했어요. 초대 대통령 응오딘지엠은 무능하고 사치스럽고 국민은 탄압하고 민심이 점점 떠납니다. 그 틈을 타서 등장한 게 바로 베트콩입니다. 베트콩은 남베트남 내의 공산주의 게릴라 세력이에요. 북베트남에서 지원을 받고요. 이들은 민심을 끌어모으고 정부에 반기를 듭니다. 남베트남은 안에서 베트콩이 들쑤시고 북베트남은 밖에서 압박하고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둘 중 하나입니다. 응오딘 지엠을 날릴까? 아니면 미군을 직접 투입할까? 1963년 미국은 응오딘지엠 제거를 묵인합니다. 쿠데타에 성공하여 응오딘지엠은 축출됐으나 그 뒤부터 남베트남 정권은 쿠데타의 연속, 정권이 1년에 한 번씩 바뀌어요. 나라가 제대로 굴러가질 않으니 북베트남은 신나서 더 밀어붙이죠. 그리고 결국 사건 하나가 터지면서 미국은 전쟁에 본격적으로 개입하게 됩니다. 그 사건의 이름은 바로 통킹만 사건. 1964년 8월 베트남 통킹만에서 미국 구축함 한 척이 북베트남의 어뢰정에 파괴됩니다. 뭐야? 저놈들이 우리 배를 공격했어? 미국은 즉시 발칵 뒤집혀서 북베트남이 미국을 공격했다고
이건 선 넘었지 하면서 의회 승인까지 바로 통과시켜버립니다. 그렇게 미국은 이제 전면전 모드에 들어가죠. 미군이 본격적으로 베트남 땅에 들어섭니다. 미국이 제일 먼저 한 건 무차별 폭격이었습니다. 작전명 롤링 썬더, 일명 천둥 작전. 그래, 북베트남을 그냥 하늘에서 박살내자. 미군은 무려 100만 톤이 넘는 폭탄을 북베트남에 퍼부었습니다. 근데 이 폭격이 생각보다 효과가 없어요. 왜냐고요? 북베트남은 진짜 잘 숨었거든요. 북베트남은 폭격을 피하려고 전국에 땅굴을 팠습니다. 그냥 조금 판 게 아니라 거의 지하 도시 수준. 식량 저장소, 병원, 사령부까지 땅 속에서 다 돌아갑니다. 결국 미국은 깨달아요. 이거 위에서만 때려선 안 되겠는데 직접 내려가서 뿌리 뽑아야겠다. 1965년 드디어 미 지상군 투입. 이때부터 전쟁은 진짜 지옥이 됩니다. 왜냐고요? 베트콩이랑 싸우는 게 진짜 미친 일이거든요. 자, 베트콩은 북베트남의 지원을 받는 남베트남 내 공산 게릴라죠. 근데 얘네가 어떤 식으로 싸우냐? 낮에는 농민처럼 숨어 있다가 밤에는 몰래 나와서 미군을 습격. 정글 안에 수천 개의 함정, 끈질긴 매복, 땅굴 타고 다니는 은신술. 미군은 한 발 한 발 걸을 때마다 여기 밟으면 터질까 공포에 떨어야 했어요. 미군의 사상자 중 무려 25% 이상이 지뢰 트랩으로 발생합니다. 그리고 문제는 적이 누군지 구분이 안 간다는 거. 누가 농민이고 누가 베트콩인지 모르니까 미군은 점점 예민해집니다. 결국 미군은 의심되는 사람 전부를 공격하게 되죠. 그 결과 미라이 학살 사건이 발생. 그냥 일반 민간인이 살고 있던 마을이었는데 총을 난사해 500명 넘는 민간인 학살을 저질렀습니다. 이건 나중에 미국 언론에 보도돼서 전 세계적 충격을 줍니다. 미국 내에서도 반전 여론이 엄청나게 올라가는 계기가 됩니다. 이런 전투를 반복하다 보니 미군 병사들의 정신 상태도 무너져 갑니다. 그리고 그해 1968년 설날 구정에 베트콩이 대규모 공세를 벌입니다. 전국 40여 개 도시 동시 공격, 심지어 미국 대사관까지 침투합니다. 이건 마치 서울 한복판 미 대사관에 테러가 터진 그런 급의 사건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모든 장면이 미국 TV로 생중계됐다는 겁니다. 어라? 정부는 이긴다고 하지 않았어? 근데 왜 우리 대사관까지 습격당해? 국민들은 분노했고 미국 전역에서 반전 시위가 폭발합니다. 이 구정공세 이후 미국 존슨 대통령은 재선 포기를 선언합니다. 사실상 미국 정부가 이 전쟁 어렵다 하고 백기 들기 시작한 순간이죠. 그리고 이제 미국은 전쟁에서 빠져나올 구실을 찾기 시작하죠. 그러면 이제 미국은 어떻게 했을까요? 1969년 미국에는 새로운 대통령이 등장합니다. 그 이름 리처드 닉슨. 우리는 이제 전쟁에서 발을 빼겠습니다. 하지만 체면은 살려야겠어요. 즉 도망치긴 하겠는데 우리가 졌다고는 말 못하겠다는 거죠. 닉슨이 꺼낸 비장의 카드, 이름하여 베트남화 정책. 뭔 뜻이냐? 앞으로 남베트남 너네가 알아서 싸워. 우리는 좀 빠질게. 대신 무기, 돈, 훈련 다 해줄게. 미국은 슬슬 병력을 줄여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게 미국답습니다. 한쪽에선 철수하면서 다른 한쪽에선 폭격은 더 세게 때립니다. 미국은 북베트남뿐만 아니라 캄보디아, 라오스까지 폭격을 확대해버립니다. 이게 문제였죠. 다시 폭발하는 미국 내 여론. 야, 전쟁 끝낸다며? 근데 왜 더 키워? 게다가 캄보디아 폭격은 의회 승인도 없이 몰래 진행한 거였어요. 이게 언론에 터지자 미국 역사상 최대 반전 시위가 벌어집니다. 학생들 시위하다가 총격 사건까지 터지고 미국은 안팎으로 완전 뒤집힙니다. 닉슨도 이제 생각합니다. 이거 잘못하면 우리가 전쟁도 지고 국내 정치도 망하겠는데. 그래서 닉슨은 한 가지 카드를 더 꺼내듭니다. 닉슨은 공산주의와 대립하던 미국 대통령이면서도 갑자기 중국과 관계 개선을 꺼냅니다. 1972년 닉슨은 직접 마오쩌둥을 만나 미중 수교에 물꼬를 틉니다. 이걸 본 소련도 긴장해서 미국과 긴장 완화 정책에 나섭니다. 즉 미국은 공산 진영의 둘을 끌어안고 북베트남을 외교적으로 압박하려는 전략이었죠. 북베트남은 이 상황을 보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라? 미국이 철수 중이네? 이제 기회다. 그래서 남베트남을 향한 공세를 다시 개시합니다. 이게 바로 부활절 공세. 게릴라전이 아닌 북베트남 정규군 20만이 전면 침공한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 공세는 의외로 실패합니다. 주에 미국은 지상군은 빼놨지만
공군과 해군은 남겨놨거든요. 북베트남은 다시 한번 미국의 화력에 털립니다. 하지만 북베트남은 멈추지 않습니다. 지금 미국이 발 빼고 있잖아? 이 분위기 계속되면 언젠간 완전 철수할 거야. 그때 우리는 밀어붙이면 된다. 그래서 미국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해 계속 압박합니다. 닉슨은 고민 끝에 대폭격 작전을 개시합니다. 1972년 미국은 하노이, 하이퐁 같은 북베트남 주요 도시에 집중 폭격을 가합니다. 이걸 라인베커 작전이라고 불러요. 그야말로 가치 있는 목표는 다 날려버리겠다는 작전이었죠. 결국 북베트남은 타협합니다. 1973년 1월 파리에서 평화협정이 체결됩니다. 내용은 미국, 남베트남에 무기만 남기고 철수, 북남베트남은 당분간 분단 유지, 외국군은 개입하지 않기로 함. 드디어 미군은 완전히 베트남에서 철수합니다. 그리고 2년 뒤 북베트남은 조용히 준비합니다. 그리고 1975년 대대적 남침 작전 개시. 남베트남은 무기만 많고 운용할 경제력도 인재도 없었습니다. 결국 1975년 4월 30일 남베트남 수도 사이공 함락. 그리고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미국 대사관 옥상에서 헬기를 타고 도망치는 미군과 피난민들. 그 장면은 지금까지도 미국 외교사의 치욕적인 장면 1위로 꼽힙니다. 전쟁이 끝나고 베트남은 완전한 통일을 이룹니다. 1976년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이라는 이름으로 지금의 베트남이 시작됩니다. 미국은 역사상 처음으로 명확히 패배한 전쟁을 경험했고 베트남은 작지만 끈질긴 힘으로 제국을 무릎 꿇린 유일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계 최강 미국을 무릎 꿇린 베트남 전쟁의 결말입니다. 다음 편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